이어서 오늘 하루 동안의 공매도 금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NC소프트가 눈에 확 들어오죠. 코스닥에서는 카페24도 있고요. HLB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다 들어오죠. 그냥 다 좋아요? 다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선별은 해야죠. 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공매도 가지고 좀 커지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의식하죠? 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저라면 카페24 보겠습니다. 네. 쪽은 일단 조금 추세적으로 달리다가 어제 저 공매도 때문에 휘청 맞더라고요. 네. 어제 보니까 추세적으로 가다가 공매도로 인해서 흔들리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 LNG 쪽도 그렇고 이게 기업이 나쁜 거보다 약간 좀 이쪽은 좀 공매도 포지션이 없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워낙 그렇죠.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더 당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 회사는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 비싸다 이 얘기는 많이 나오겠죠. 밸류가 비싸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성과를 내가고 있는 과정들을 충분히 보여주다 보니까 게다가 또 지금 전 국민이 사랑하는 유튜브에서 네. 보여주고 있는 온라인 전문 쇼핑몰. 창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버면 누구든지 네.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유튜브 몰에 대해서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완성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확장세가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비싼 밸류를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주가가 좀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순탄치는 않겠죠. 네. 매물 받고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확장성은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해봐야 한 5만 5천 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지지권 찾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서 일단 공매도 잘못 치면 성장주 공매도 잘못 치면 네. 당한다. 이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ER이 뭐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50배는 되는 것 같거든요. 카페24 PER 50배 괜찮습니까? 네. 뭐 100배짜리도 있는데요. 네, 뭐 네, 50배 네.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퍼를 주느냐에 따른 네.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래서 고퍼였구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차와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쌓아놓고 누르려고 하다가 주가도 따라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제는 완전히 눌러버리더라고요. 어제는 좀 승리를 좀 한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는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네.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다시 한번 그들이라고 무조건 다 먹는 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예. 네. 어제는 일단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카페24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진욱 본부장은 어떤 종목? 저는 일단 HBM 쪽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 쪽 악재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단기적인 뭐 차익 매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저는 테크잉을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테크잉이 지금 뭐 주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2024년 박스권 하단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반등도 좀 강하게 좀 나와줬던 구간대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한 600% 이상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제 2025년만 놓고 봐도 지금 이제 네 자리 숫자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디램 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 덕택을 지금 충분히 테크잉이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속 테스터 핸들러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테스터 핸들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증가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좀 소부장 기업 쪽의 테크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여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점에서 테스터 핸들러에 대한 부분들이 장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가 못했지만 기존에 지금 고객사 그리고 대비 새로운 고객사까지도 확보를 해두고 유치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향후의 실적에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업종 밸류 대비해서 이제 PBR도 저는 굉장히 좀 싸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뭐 27,000원대만 좀 강하게 거래량 실험수 돌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지금 라인대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테크윙, 뭐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도 있지만 이걸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테크윙의 대차와 또 주가를 보시면은 왜 공매도를 좀 미워하시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3월 전에는 거의 대차가 아주 미미한 대차잖아요. 이건 이제 시장 뭐 조성자 정도만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차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주가도 나름 괜찮았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대차를 쌓이고 막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누르고 테크윙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한 번 더 못 버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테크윙은 못합니다. 공매도를 이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최근에 어제죠. 대차 잔고 많이 쌓였던 그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셀트리온이 어제 좀 많이 쌓아놓고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 보면은 한화 시스템이 좀 보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제 MSCI 이번에 편입도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쌓아놨을까? LG U+도 쌓아놨고요. 뭐 에코프로 형제들 뭐 늘 있는 거였었고 실리콘2도 좀 보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차바이오텍 뭐 좀 이쪽으로 좀 오면은 보입니다. 자 김윤수 대표 이제 대차들 많이 쌓이는 것 중에 유의 종목 혹은 뭐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시간을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종목 중에서 어제 오랜만에 통신주가 강했습니다. 네. 네, 이건 일단 그냥 뭐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또 통신주 같은 경우는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요즘 눈여겨볼 수 있는 쪽들이 공기업 종목들, 예. 특히 이제 한국전력, 네, 그리고 통신, 네. 그리고 또 이런 뭐 KTNG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는 방어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쪽들은 한 번쯤 오랜만에 그래도 시장에서 그 포트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쓰는 데는 네.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근데 LG U+에 왜 공격 그러니까 공격을 정확히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대차를 빌려줬거든 뭐 이자 내고 왜 빌렸겠습니까? 공격하려는 건데 왜일까요? LG U+는? 아마 그런 거겠죠. 만약에 이제 방어적인 성격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예. 시장이 여차해서 또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지수가 강하게 된다. 네. 이쪽은 또 소외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서는 방어적인 포트도 좀 꾸려가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단기 추세는 강하게 좀 올라온 만큼 네. 여전히 단기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건 또 거기다가 또 약간 비어져 있더라고요 수급이.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대차는 많이 쓰여 있지만은 이길 수 있다. 네, 네, LG U+. 예. 최근에 통신주의 동향을 좀 보면 그런 차원에서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대차 어제 거래 많았던 종목 중에서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어떤 종목 유의 혹은 뭐 이길 수 있다. 저는 일단 유의에서 차바이오텍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 뭐 오늘 차바이오텍이 지금 장 초반 뭐 3%, 1%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긴 좋은데요? 한데 네. 이게 지금 계열사 CMG 제약에서 지금 호재성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좀 나왔거든요. 네. 조현병 치료제 관련해서 뭐 5년 만에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 좀 반사수혜 쪽으로 좀 차바이오텍이 장 초반에 좀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CNG도 같이 오르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마 결국엔 이제 조현병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 직접적인 재료를 연관성으로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CMG 제약 쪽이 조금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상승권은 유지해주겠지만 다시 또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일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던 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뭐 연구 성과라든지 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성과가 없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투자자들에게 좀 신뢰성도 좀 많이 잃었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 라인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대예요. 뭐 오늘 이제 뭐 1,700원 이 라인대를 만약에 차바이오텍이 또 이탈을 하고 마감해 준다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제 거의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또 대차 거래까지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단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까지도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 수급도 지금 거의 말라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까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추세를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마지노선을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 10,000원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10,000원대를 만약에 또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사실상 차바이오텍이 단기간의 상승을 바라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바이오텍 아마 많은 분들이 첨생법 통과되고 줄기세포 이야기 나올 때 들어가셨다가 지금 네, 그렇죠. 정말 가장 잘 될 것 같은데 가장 안 돼요. 네, 맞아요. 유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유의 종목으로 대차. 오늘은 지금 좀 반등은 뭐 나오고 있죠? 오늘은 근데 오르고 지금 있지만? 다시 또 보합까지 다시 또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이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빠지고 좀 보시면 있다.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다시 관심 높아지는 화장품 K-뷰티, 최진욱 본부장 슬슬 음식료. 화장품부터 갈까요?
네, 다 일단 시장에서 좀 쇠퇴하는 섹터 쪽으로 네, 관심이 어제도 많아지는 좋았죠? 네, 그런 모습들인데 추세가 마찬가지로 슬슬 네, 예, 슬슬.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화장품 쪽은 미국 관세 영향에서 당연히 봤죠. 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성비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 비싸니까 못 사가 아니라 오히려 사재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사 보고 왜 샀습니까?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사재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성비는 뭐 여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쪽에서 일단 계속 괜찮은데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그에 따라서 약간 흔들림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는 지역별 다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 또 뜨거운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이 올해는 전망이 일본을 수출액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의 강력한 또 근데 유럽 프랑스가 있잖아요. 프랑스. 가성비. 랑콤. 아, 가성비요? 솔직히 뭐 단가 얼마가 됩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는 예. 유럽을 간다. 예, 그런 거보다는 가성비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잘하는 게 저희가 항상 공략하는 게 SNS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생각보다 좋구나 아라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동까지도 올해 확대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게다가 또 최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도 올리브영, 다이소 앱이 3월 사용자가 거의 또 최대 네. 찍었다. 그럼 온라인 쪽도 강세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다이소 쪽으로- 앱이요? 그렇습니다. 네. 4만 원 무료 배송, 당일 배송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여전히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는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 주가 보시고 이 기업이 이렇게 돼서 막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네. 픽이 좀 있다면요. 뭐 K뷰티로 다 본다면. 제가 얘기할 종목을 말씀하시면 아, 그랬어요? 아, 뭐 한국 콜마 해주셔도 네, 됩니다. 예. 저도 안 보고 있다 보다가 네. 뭐야 뭐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 콜마 네. 좋게 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ODM 쪽들이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또 확산되는 경향들. 그러니까 한국 K 뷰티의 핵심은 브랜드 아닙니까? 네. 이게 다양하게 되면서 가장 큰 수혜는 ODM 업체들이 받는다. 그래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 공장에서 증설하는 게 4월 말이면은 또 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북미도요. 줄 서 네. 있대요 거기요. 네, 북미 쪽에서 관세 안 받으려고.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한 초기 600억대에서 3천억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게다가 한국콜마가 저희가 잊고 있었던 거는 지금 보면은 화장품 쪽에서 펌텍코리아 상당히 좋죠. 용기 그릇. 예. 예, 예. 한국콜마도 있지 않습니까? 연우를 인수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렇죠. 요즘에 또 대세가 지금 약간 유리 쪽으로 가는 게 또 대세래요. 가성비는 있지만 좀 비싸 보이기 위해서. 예, 그럼 단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들도 생각한다 그러면 잊혀진 용기 업체 한국콜마도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콜마. OEM, ODM 업체인데 화장품에 북미 공장을 지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관세 피하려고 우리 거 넣어줘 하니까 오히려 물량은 네. 한국 콜마에 쌓이고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최진욱 본부장, 슬슬 음식료? 네. 여름인가? 뭐죠? 슬슬? 일단 이제 여름 슬슬. 성수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또 그런 특징적인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기랑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일단 뭐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여전히 뭐 견조하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일단은 좀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네. 그 안에서도 일단은 뭐 1분기 내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소비 경기가 일단은 좀 위축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이 있었던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다만 일단 이제 고환율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지금 좀 많이 꺾인 상황이긴 하지만 고환율이 당분간에 계속해서 기조가 유지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향 수출 비중이 좀 꽤나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옥수수나 뭐 대두, 소맥 같은 경우도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 3분기부터가 충분하게 실적 개선세가 또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파들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환율이 고점 부근에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1분기부터 일단은 좀 원가 부담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1분기 실적까지는. 그렇지만 일단 2분기부터는 아마 일부 업체에서는 좀 가격 인상 효과까지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 좀 뚜렷한 수익성 개선화가 좀 확실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 아직 뭐 포트에 없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뭐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음식료까지 봤고요.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 0.2%인데
약간 상승폭을 더 키워줄 조짐도 보입니다. 선물을 꽤 많이 사고 있고 현물 매도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반면에 코스닥은 웬일입니까? 이 외국인이 좀 사면서 0.5%대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업종별로 놓고 보면은요. 정말 간밤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셨겠지만 어제 좀 매를 먼저 맞은 측면도 있고 우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한 0.3% 강보합입니다. 하이닉스도 생각만큼 안 빠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반도체 소부장도 뭐 등락 엇갈리면서 완전 무너지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한화비전은 빨간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시장을 좀 받치고 있고 업종으로는 조선방산 역시 지금 협상 들어간 거잖아요. 방위비 일본, 그다음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범조선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을 하고 있고요. 엔터게임, 바이오도 좋습니다. 김희수 대표, 조선방산 아마 지금 뭐 기대감 일본 보고 나서 일본 방위비 내주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따오고 이런 것들도 똑같은 우리 패턴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나 봅니다. 일본 다음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본격 협상 들어갈 네, 거로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거의 답안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본이. 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장 누가 먼저 협상에서 타결을 보고 그걸 네. 가지고 그럼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게 이제 기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협상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그동안에 관세 타격 많이 받았었던 뭐 반도체 쪽들 이런 것들 좀 분위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시장은 그걸 안 봅니다. 트럼프니까. 예.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거기다가 저희가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품목 관세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기분 나쁘면은 뭐 이렇게 관세도 종류가 많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품목 관세 쪽으로 또 세부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쪽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는 거 하자. 그나마 회피처 네. 예, 그런 쪽으로 계속 또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일단 또 그거를 또 이겨내든가. 네. 그러니까 아까 화장품 얘기도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화장품. 또 예, 예. K뷰티도. 예,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영향이 없는 거나 이런 쪽을 일단 먼저 챙겨본다는 얘기는 예. 아직은 결론 딱 그거죠. 트럼프 못 믿겠다. 그게 지금 시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은 꺾일 듯 꺾이듯 안 꺾이고 있고요. 대차도 함께 쌓였다가 그냥 또 수그러들고 있고요. 하나오션 정도는 어제 좀 미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선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우리 김민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을 이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다면? 보유자 영역이라고 딱 말씀드리게 되면 네. 너무 좀 방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네. 좀 방관 안 하면서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저라면은 그래도 여기서 네.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은 네. 차라리 HD현대미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오늘 4월 17일 날 오늘 이제 USTR 보고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박 제재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확정돼서 나올 것 같은데 그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나마 수혜 쪽들은 그 많이 얘기하는 LPG선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그 운반선들 네. 그쪽 쪽에서는 그렇죠. 수혜가 본다 그럼 중역급 쪽은 현대미포가 가장 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HJ중공업인데요. 예. 사람들이 한진. 네.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에이 저 회사는 안 돼라고 이미 단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턴어라운드 확실히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MRO 쪽도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쪽도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쪽으로만 나오게 되면 위상이 그죠. 확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속속들이 세부적으로는 또 찾아볼 종목들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시장이 또 똑똑하고 교묘하고 우리한테 안 주는 게 우리 오늘 넥스트 휴스틸을 막 폭등할 것 같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넥스트 휴스틸은 또 잠잠하는 이런 게 항상 우리 K 증시의 또 맛이죠? 매력이죠. 매력이라고 매력. 예, 예. 또 우리 김수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준호 본부장 지금 보면 아까 뷰티는 다뤄봤고요. 엔터 게임도 약간 또 갑니다. 뭐 이거를 제 개인도 안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네네. 한번 당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이제 엔터 아직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네. 기대감 여전히 모멘텀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하반기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BTS의 좀 완전체 컴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기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 스트레이트 키즈에 대한 부분들의 북미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조금 더 고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형 콘서트
파트들도 현재는 잡혀 있는 있고. 상황이고 네.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전부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뭐 엔터 쪽이나 뭐 게임 쪽으로도 일부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보다는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좀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워낙 배신을 많이 해서 네, 그런지 그렇죠. 개인들이 이제는 막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일단 BTS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완전체에 대한 부분들, 컴백 부분들의 효과가 아마 엔터 전반적인 산업에 조금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BTS, 있고, 네, 거기에 또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좀 북미 콘서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성과가 좀 뚜렷하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터 산업의 전반적인 좀 수급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대형 엔터사들이죠.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 SM이라든지 이런 좀 대형 엔터사들 위주로 일단은 수급 몰림 현상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엔터사들 내에서 좀 포트를 좀 꾸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르고 있는 엔터, 게임, 뭐 뷰티까지도 다 살펴봤는데